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러시아 문제를 다루면서 국제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을 도운 혐의로 부과된 제재 내용들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미국 비핵화 실무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위해 러시아가 많이 지원했던 사실들을 적시했는데 사실상 러시아를 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취해졌던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 이후 북한과의 무역, 금융거래 등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왔던 러시아인 등 최소 2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미국 행정명령 13722에 따라 북한과 불법적으로 석유를 거래한 러시아인 등 개인 7명을 비롯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북한 업체에 금속 등 자재를 제공한 혐의로 4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불법적인 선박 환적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공급한 혐의로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선 지난 6월 북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 기관을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일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왔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중단을 촉구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달리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We still have very little information and was it ballistic missile or not ballistic missile? I don't think that we should rush to any conclusions through this. 러시아는 또 중국과 함께 지난해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 중간 보고서 채택을 막아 미국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인들은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은 물론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 역시 금지될 수 있다면서 러시아의 북한의 제재 회피 지원을 경고했습니다. BOA 뉴스 김칸입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근해에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이를 성명을 통해 해상 초계기 투입은 영내 안보와 한반도 안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대북 제재 품목의 환적을 막는 데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일본과 함께 태평양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 단속과 대북 제재인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적극 나서왔으며 이달 초 주일미군 가네다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항공기를 이용해 일본 공군자위대와 공동 경계 감시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호주 정부의 해상 초계기 파견은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이 5번째로 올해 하반기에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 감시를 위해 유도탄 장착 호위함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가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한국이 도입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영상을 통해 사드가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면서 기존 사드 체계의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해 16번째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마셜 제도의 레이건 실험기지에서 실시된 이번 실험은 전시를 가정한 사드의 요격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 미얀 연합군사훈련과 한국 경북 성주에 사드 기지 시설 공사를 비난한 지 2주 만에 이뤄졌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도 30일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미국 내 요격 미사일 기지 후보지에 최종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뉴욕주 등 3곳의 기지를 요격 미사일 배치 적합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내 탈북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탈북민들이 경쟁이 치열한 한국 교육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문화교류를 통해 미북 간 잘못된 이미지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행하는 스테이트 매거진 9월호는 한국 내 탈북 학생들이 일자리 경쟁이 가장 치열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한국 사회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중 특히 영어 교육을 꼽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선 김씨 일가 역사에 집중해 사상교육을 받았던 탈북 학생들에게 영어는 한국 사회 적응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관은 영어 교과서 제작과 장학금 지원, 다양한 미국 방문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탈북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돕고 있다고 국무부 월간지는 전했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영어 교재 개발을 지원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연간 320시간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국무부 교육문화국의 지원으로 미국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미국 내 인턴십, 어학연수, 여행 등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웨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는 물론 미국 문화와 민주주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고위 관리들과의 회동을 통해 탈북 청년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ABR 프로그램, 탈북 학생들을 위한 풀브라이트 영어교사 지원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무부 월간지는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폭력적인 제국주의자로 배운 탈북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미국인들은 북한 정부가 모든 북한 인구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걸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The more kids that we are able to make friends with, the more they will grow up learning that the world is mostly a good place and that there are many good people out there and that we can all get along together. 한국 내 탈북 학생들과 단체들도 이 프로그램이 큰 격려가 된다고 말합니다. 탈북자들의 활동에도 이제 격려가 됩니다.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을 위한 이제 인권 개선을 위한 그 정의의 길로 이제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또 입증해 주는 거기도 하니까요. 국무부 월간지 스테이트 매거진은 한국을 새 보금자리로 만들며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는 탈북 학생들에게 주한 미국 대사관과 협력 학교들은 지원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용건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국방부가 개최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자 안보 회의인 서울 안보대화에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에이브럼스 사령관 측으로부터 오는 4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서울 안보대화 개회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5일 개회식에도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 주재 만찬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8회째인 서울 안보대화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자 안보 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를 위해 출범했으며 미국은 매년 이 행사를 국방부 차관보 등 주요 당국자를 대표로 보냈지만 올해는 지난달 29일까지 미국 측 대표의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